안녕하세요. 썰마담이에요. 잠 못 드는 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소꿉친구가 있어요. 4살에 처음 만나 지금까지 너무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제 소꿉친구는 남자랍니다. 소꿉친구가 남자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논쟁에 휘말려야 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늘 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제가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이 찌질한 순간에도 그 친구에게는 터놓고 말할 수 있었고 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서로의 흑역사는 물론 그동안 만나온 수많은 이성들까지 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서로가 이성으로 보일 리가 만무했죠. 20대 후반부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마침 둘 다 애인이 없었고 저희는 친구 결혼식에 딱히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서로를 이용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어디 가서 부끄러운 외모는 아니었기에 딱이었어요. 친한 대학 동기의 결혼식 날 저는 솔직히 조금 긴장이 됐어요. 제가 오래 사귀었던 전 남친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고 꿀리지 않기 위해 다이어트도 하고 예쁜 옷도 사 입었답니다. 친구 결혼식 당일 식장에서 전 남친을 보게 되었고 저는 모르는 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걔가 먼저 다가오더군요.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힘들게 헤어졌던 전 남친이라 그런지 정말 보자마자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표정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전 남친이 와서는 온갖 속 긁는 소리들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때 소꿉친구가 저를 한 팔로 쓱 감싸 안더니 전 남친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 그 토끼라는 그분? 이러면서 눈을 찡긋하더라고요. 사이다를 마신 듯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자기랑은 비교도 안 되지 하고선 뒤돌아가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소꿉친구가 너무 기특해서 그날 제가 술을 한 잔 사기로 했어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술이 아주 콸콸콸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어라, 마셔라 했고 저는 그렇게 하루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알람이 울려 눈 떴는데 아니 글쎄 제 옆에 소꿉친구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채로 자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있어서 너무 놀라 머리가 생각하기를 멈출 정도였어요. 분명 우리 집도 맞고 꼼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동안 소꿉친구도 부스스 잠에서 일어났어요. 태연하게 잘 잤냐고 묻는 소꿉친구를 멍하게 보자 기억 안 나냐고 묻더라고요.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더니 소꿉친구는 한숨을 내쉬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고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가버렸어요. 잡을 새도 없었고 너무 당황스러웠던 저는 그저 나가는 뒷모습만 보고 있었죠. 그렇게 저희는 일주일 정도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오래 연락을 안 한 건 처음이라 이상하더라고요. 이대로 연락이 멀어지면 영원히 소꿉친구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소꿉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는 않고 아침에도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소꿉친구를 잃고 싶지는 않다고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기는 이제 친구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보내왔어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자 했지만 자신과 얼굴을 보고 말할 거면 대답을 준비해오라고 하더군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일주일이 또 흘러갔어요. 그 친구에게선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지만 저는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 폰만 내내 붙잡고 있었고 애만 태우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연락을 하던 도중 저는 그 친구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모두 친하셔서 서로 통화도 하시고 모임도 하시거든요. 소꿉친구는 저에게 말도 없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아 앞으로 몇 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제가 대답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들 이 정도 큰일은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으면서
야속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제 자신도 너무 멍청하단 생각이 들었고요. 고작 술 하나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지만 후회가 계속해서 남더라고요. 제가 중간중간 이 정도면 연락해도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의 메시지를 보내보았지만 모두 답장을 받지 못했어요. 읽은 표시는 있었는데 말이죠. 바쁘고 힘든 일은 물론이고 나누고 싶은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났어요. 그렇게 3년 정도가 흘렀고 그동안 저희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그 친구가 한국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이미 알고 있지? 라며 물어보는데요. 하면서 뒷말을 흐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가족 모임을 외식으로 하자고 해서 간만에 맛있는 걸 먹겠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어요. 예약되어 있는 룸의 문을 딱 열자마자 너무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답니다. 눈앞에 그 친구가 딱 서 있었거든요. 그 친구도 저처럼 상황을 모르고 불려나온 것 같았어요. 부모님들끼리 함께 외식을 하자고 하신 후에 저희에게 따로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더라고요. 너희들 그 나이 먹고 설마 싸웠니? 라며 부모님들의 눈총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 줄 모르게 고개만 푹 숙이고 와구와구 먹었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니 너무나 반가웠는데 그 친구는 보고 싶지 않았던 모양인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는 2차를 가신다며 저희를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뒤돌아 바로 가버리려고 해서 얼른 그 친구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얘기 좀 하자고 하니 대답은 정했는지 묻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솔직히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이 친구를 똑바로 마주하니 바로 대답을 알겠더군요. 저도 모르게 대뜸 입술에 입을 맞춰버렸어요. 그 친구는 제 갑작스러운 행동에 잠시 놀라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제 허리를 확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빨리 집으로 가자고 꼬시는데 제 마음도 조급해졌어요. 제 자취방 문이 닫히자마자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급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몇 번이나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 가만히 안겨 누워 있었어요.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하는 친구라 몸이 엄청 단단하기도 했지만 안겨 있으니 마음이 든든하고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누가 남자와 여자가 친구가 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랜 시간 친구로 알아온 만큼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대하고 있습니다.